안녕하세요. 노은 FM 사람의 향기 강성실입니다. 2025년 12월이 딱 절반 남았습니다. 남은 2주간의 12월을 어떻게 보내면 2025년을 잘 마무리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에는 24절기 중에 동지가 있습니다. 평소 팥죽 좋아하시는지요? 팥죽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 동생이었답니다. 어느 날 쌍둥이 형 예서가 사냥을 갔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배가 너무 고프고 허기졌답니다. 마침 그때 동생 야곱이 주방에서 팥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형은 부탁했죠. 동생은 형에게 장자의 권리를 동생인 자기에게 주면 팥죽을 주겠다는 조건을 답니다. 형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뒷일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지요. 형 예서는 동생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습니다. 그 후에 펼쳐진 일들은 한 개인, 아니 한 집안, 아니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의 스토리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씨앗이 되었답니다. 음악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박효신의 겨울소리. 별이 떨어지니 작은 창밖을 보다 잠들지 못한 밤 나를 달래보다 길었던 가을이 내겐 첫눈 같은 밤 뒤늦은 나만이 겨울이 온 거야. 얼룩 하나 남지 않는 별이 가득히 내린 길을 나 혼자 이렇게 걷고 있어. 다시 겨울소리 따라 부르는 깊은 밤 나의 노래가 어디선가 잠든 너를 안아주기. Sleeping white 주인도 없는 이 하얀 그림 위에다 그려보고 싶은 너의 이름 하나. 아무 말도 없이 하얀 숨 뱉어보다 어느새 멈춘 두 발을 떼어본다. 얼룩 하나 남지 않는 별이 가득히 내린 길 나 혼자 이렇게 걷고 싶어. 다시 태어나 겨울
온 세상 하얗던 그날의 우리 둘 끝없는 이야기 잠들지 못했던 그날 다시 태어나 겨울 소리 따라 부르는 깊은 밤 나의 노래가 어디선가 잠든 너를 안아주기에 눈 감으면 나의 품에 네가 있어 Sleeping white 명작 산책. 오늘 명작 산책은 프랑스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평가받으며 심오하고도 무거운 주제를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재와 자전적 이야기로 쉽게 풀어 쓴 글로 유명한 미셀 드 몽테뉴의 수상록 가운데 제3권 8장의 대화법에 대하여와 함께 산책하겠습니다. 몽테뉴는 어릴 때부터 라틴어로 교육을 받았고 고전 공부를 하였습니다. 16세에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고 합니다. 미셀 몽테뉴는 에세라는 문학 형식을 만들어냈으며 그의 수상록은 인간 정신에 대한 회의주의적 성찰과 라틴 고전에 대한 해박한 교양을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노은 FM 사람의 향기 방송 애청자들 가운데는 언젠가 한번 청취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읽어도 마음에 깊은 공감을 주는 에세이입니다. 2025년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몽테뉴의 대화법에 대하여와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화에 대하여. 몽테뉴. 우리 정신의 훈련으로 가장 자연스럽고도 효과가 있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사람과의 대화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느 다른 행동보다도 기분 좋은 일이라고 본다. 그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택해야 할 처지라면 나는 듣기와 말하기를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보기를 버리는 편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테네 사람들이나 더욱이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학교에서 말하는 법의 훈련을 대단히 중시하며 그것을 보존했다. 우리 시대에 와서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직도 그 흔적을 지키고 있으며 우리의 이해력과 그들의 이해력을 비교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혜택을 입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책으로 하는 공부는 동작이 느리고 힘이 없으므로 열심히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대화로 하면 금방 배우고 훈련이 된다. 내가 정신이 강한 상대자와 대화를 하면 그는 내 옆구리를 밀고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찌르며 그의 간념은 내 간념을 약동시킨다. 질투심과 명예욕과 경쟁심이 나를 밀어서 나 자신 위로 축혀 올린다. 의견이 합치된다는 것은 대화에서는 아주 멋쩍은 일이다. 우리의 정신은 힘차고 조절된 정신과 의사를 교환함으로써 강화되므로 비천하고 병적인 정신과 끊임없이 교섭을 가지고 사귐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여 손해를 보는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런 정신처럼 전념이 잘 되는 것은 없다. 나는 경험으로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안다. 나는 이야기하고 토론하기를 즐긴다. 그러나 몇몇 사람과만 토론하고 그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 왜냐하면 도덕가들 앞에서 구경거리 노릇을 하고 다투어서 재주를 부리며 떠들어대는 수작은 점잖은 사람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어리석음은 좋지 못한 소질이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보지 못하고 화를 내며 속을 썩인다는 것은 내가 잘 그러지만 그 패단이 어리석음에 못지않은 다른 종류의 패단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내 허물을 비난하고 싶다. 나는 이야기나 토론은 힘 안 들이고 자유로이 한다. 그것은 내 심령은 어느 의견이 침투에 들어가서 깊은 뿌리를 내려볼 터전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논제에도 놀라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진 신념이 내 것과 아무리 달라도 불쾌해지지 않는다. 아무리 경박하고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도 인간 정신의 생산에 맞지 않는 것은 없다고 본다. 우리는 자기 판단으로 무슨 결정을 내릴 권한을 주장하지 않으니 여러 가지 반대되는 의견도 부드럽게 보아간다. 그래서 그런데 동의할 생각은 없어도 시원하게 들어는 준다. 저울에 한쪽 접시가 아주 비었어도 늙은이의 꿈 같은 미신을 올려놓아서라도 다른 쪽의 접시와 나란하게 한다. 그리고 내가 차라리 기술을 좋아하고 금요일보다는 목요일을 좋아하며 식탁에서는 13번째보다는 12번째나 14번째를 좋아하고 여행할 때는 토끼가 길을 가로 건너가는 것보다는 길가를 따라 도망가는 편을 보고 싶어하고 신발 신을 때는 오른발보다도 왼발을 먼저 내놓는다고 해도 용서받을 만한 일이라고 본다. 우리 주위에서 믿고 있는 이런 모든 잠꼬대는 적으나마 들어줄 값어치는 있다. 나로서는 이런 것이 다만 무위무료보다는 나을 뿐인데 어떻든 그것보다는 더 나은 일이 있다. 아무렇게나 내놓는 속된 의견은 무게로서는 성질상 아무것도 아닌 것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이런 정도까지 남의 말에 이끌리지 않는 자는 자칫하면 미신의 악덕을 피하다가 완고라는 악덕에 빠진다. 그러므로 판단이 모순된다고 해서 내 기분이 상하지도 나를 변하게 하지도 않는다. 모순은 단지 내 정신을 일깨워서 훈련시킨다. 우리는 남이 내 의견을 고쳐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형식으로 나올 때에는 교정받으러 나갈 만하다. 반대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가는 보지 않고 옳건 그르건
해치울 생각만 한다. 반대는 거들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는 앙큼한 발톱을 내민다. 나는 친구들이 어리석은 소리 마라, 너는 꿈을 꾼다 하고 쏘아붙여도 버텨낼 것이다. 나는 활달한 사람들끼리는 과감하게 생각을 표현하며 생각과 말이 부합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청각을 광화하고 단지 예의로 하는 흐리멍덩한 말투에 빠져서 무르지 않게 다져놓아야 할 일이다. 나는 남성다운 씩씩한 친분의 교제로서 억세고 힘차게 사귀며 피가 나게 찢기고 긁히기를 즐기는 우정을 좋아한다. 싸울 때는 싸워야지. 서로 예의를 찾고 기교를 피우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할까 두려워서 태도에 제약을 받는다면 그것은 힘차게 호방한 우정이 못 된다. 키케로는 모순 없이는 토론도 없느니라 하였다. 누가 내 말에 반대하면 나는 화가 나기보다는 주의력이 환기된다. 나는 내 말을 반박하며 깨우쳐주는 사람에게로 마음이 이끌린다. 진리의 원칙은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공통되는 원칙이라야 할 것이다. 그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하고 분노의 심정에 사로잡히면 벌써 판단력이 타격을 받으며 이성을 되찾기 전에 정신이 혼란된다. 그러니 논쟁점에 관해서 내기를 하여 지는 편에 물질적 부담이 가게 해둔다. 그래서 논쟁이 끝나면 하인이 나에게 지난해에는 나리가 20번 무식하게 고집부린 탓으로 100에이커나 손해보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나는 진리가 누구의 손에서 발견되었건 환영하여 받아들인다. 그리고 진리가 아무리 멀리서 와도 유쾌하게 그 앞에 항복하며 무기를 벗어놓는다. 그리고 학교의 훈장처럼 너무 명령조로 얼굴을 붉히며 대들지만 않는다면 내 글에 대해서 비판하는 편에 가담한다. 그리고 고쳐야 할 필요에서라기보다는 예의상 내 글을 고쳐서 쓰기도 한다. 이렇게 쉽게 양보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후한 마음으로 내 잘못을 내게 알려주는 기회는 사실 내게 손해가 온다고 해도 나를 기꺼이 북돋아 준 셈이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 사람들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기는 정말 어렵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고쳐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남의 생각을 고쳐줄 용기도 갖지 못한다. 그리고 피차간에 서로 속마음을 감춰가며 말한다. 나는 남의 비판을 받아서 사리를 아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내 판단이 두 형태 중 어느 편에 있건 무방하다. 내 생각 자체가 서로 반대하고 비난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남이 내 대신 반대하는 것도 무방하다. 남이 내게 하는 책망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권위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아는 누구처럼 사람이 믿어주지 않으면 알려주는 것을 후회하며 자기 생각을 조차주지 않으면 모욕으로 생각하며 거만하게 구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의견을 반대하는 남의 말을 언제나 웃으면서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의 정신력이 강한 덕이었으며 자기가 지는 편이 확실히 유리하니까 이런 반대가 새로운 영광이 될 것을 알고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자기의 우월감과 상대방에 대한 경멸감보다 더 우리를 민감하게 만드는 것은 없고 그리고 이치로 보아 약한 편이 도리어 자기를 부축하여 잘못을 고쳐주는 반대 의견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실은 나를 두려워하는 자들보다는 나를 거칠게 다루는 사람들과의 친교를 구한다. 우리를 숭배하고 우리 앞에 자리를 물려주는 자들과 맞서기란 멋졌고 해로운 쾌락이다.
안티스테네스는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을 결코 고맙게 생각하지 말라고 훈계했다. 나는 핏대를 올려가며 토론하다가 상대방이 약해서 승리할 때의 쾌감보다는 상대방의 올바른 이론 앞에 내가 굴복할 때 자신감에 대해서 얻는 승리감에 더 큰 자존감을 느낀다. 어떻든 나는 나를 공격하는 힘이 아무리 약하다 해도 정면으로 직접 질러오는 모든 종류의 공격을 달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버릇없이 가해오는 공격은 참아내기 힘들다. 무슨 주제건 꺼리지 않으며 누구의 의견이건 마찬가지고 그 논제를 가지고 누가 이기건 거의 무관심하다. 토론이 질서 있게 진행되면 나는 하루 종일이라도 점잖게 토론해 갈 것이다. 나는 논법의 힘과 깨보다는 질서를 요구한다. 목동들이나 점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말다툼은 언제 보아도 이치가 정연하지만 우리 것에는 도무지 조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이 상식을 벗어난다면 예절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들은 참을성 없이 소란스러워도 논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 그들의 말은 한 길을 좇는다. 그들은 남의 말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로 상대방을 앞질러서 말하는 일이 있어도 적으나마 서로 이해한다. 사람들이 격에 맞게만 대답한다면 내게는 너무 좋은 대답이다. 그러나 말다툼이 험해져서 혼란스러워지면 나는 사리를 버리고 화가 나서 주체 없이 형식을 따진다. 그리고 고집을 세우며 심술궂게 억눌려 보려는 투로 말을 뱉는다. 그러고는 다음에 낯이 뜨거워진다. 어리석은 자와 진심으로 토론하기는 불가능하다. 명령조로 나오는 상전의 손에 걸리면 내 판단력이 타락할 뿐 아니라 내 양심은 썩어버린다. 우리의 논쟁도 언어에서 생기는 다른 범죄와 같이 금지되고 차별되어야 할 일이다. 분노에 지배받고 조종되면 무슨 악덕을 일으키고 쌓아 올리지 못할 것인가. 우리는 단지 반박하려고 논쟁하는 버릇이 생긴다. 서로 반박하고 반박을 당하다가 토론하는 성과는 진리를 없애고 잃어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플라톤은 그의 공화국에서 어리석고 못나게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토론법을 못 배우게 했다. 제3권 8장 대화법에 대하여 중에서 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들입니까? 그래서 몽테뉴의 수상록이 세익스피어, 에머슨, 니체, 루소 등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하는 거였군요. 21세기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공감을 느끼게 하니 말입니다. 노원 FM 사람의 향기 강정실의 제179회 방송은 여기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